노트북에 FHD? 아 좀 닥쳐. 네 형 500만 원이라며? 그럼 넌 한 300 정도 출시하겠네. 아닌데? 아닌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한 달 전쯤 지난번 올린 노트북 영상에서 인텔과 AMD에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공개했고, 그 새로운 프로세서를 단 노트북이 대거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급하지 않다면 신제품의 출시를 조금 더 존버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삼성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MWC202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프로세서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북 2 프로 360을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의 후속작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것이죠. 그것도 새로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요. 제가 새벽에 언팩하는 걸 보고 잤거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 뭐 프로와 프로 360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더더욱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어떠한 제품이 나왔는지, 전작 대비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 주요 키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프로 360 말고 그냥 프로부터 보자면 얘는 기존에 있었던 갤럭시북 프로의 후속작으로 출시된 녀석이에요. 쉽게 말해 얇고 가벼운 노트북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프로의 사이즈는 두 가지로 출시했습니다. 13.3인치와 15.6인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요즘 노트북들의 트렌드를 보면 베젤을 많이 줄이면서 그 공간에 디스플레이를 채우면서 같은 사이즈이지만 베젤을 줄이고 디스플레이를 더 늘렸기 때문에 14인치, 16인치와 같은 라인업으로 점점 더 변화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 예전 방식인 13.3인치, 15.6인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인치 때는 10g 정도 줄었고 15인치 때는 조금 더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벼운 노트북 중에 하나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12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그래픽은 인텔의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했습니다. 원래 갤럭시북에서도 외장 그래픽 옵션, 뭐 고사양의 뭐 3050, 3060과 같은 그래픽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MX450 같은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후속작인 MX550이 탑재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를 버리고 내장 그래픽 인텔의 아크 그래픽을 탑재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그래픽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삼성에서 엔비디아를 버리고 인텔의 아크 그래픽을 탑재했다. 분명히 그만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탑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을 제발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특이한 점은 13.3인치의 경우 외장 그래픽 옵션 인텔의 아크 그래픽이 탑재되진 않았지만 15.6인치는 내장 그래픽 또는 내장 그래픽에 인텔의 아크 그래픽,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720p에서 1080p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램은 LPDDR5 8GB, 16GB, 32GB의 옵션. 그리고 여기서도 특이한 점, 15.6인치 모델만 셀룰러, 그러니까 5G 옵션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색상은 실버, 그라파이트 두 가지가 있고, 충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5W급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두 제품을 비교해보니까 스피커의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 전작과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크기에서 어느 만큼 배터리 사이즈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또 프로 360과 다르게 오른쪽에 USB-A 포트가 있고 왼쪽에 HDMI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4까지 모두 지원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13인치 때와 15인치 때와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지만 15.6인치에서는 스피커가 좀 더 좋고 외장 그래픽 옵션 5G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갤럭시북 2 프로는 알겠는데 갤럭시북 2 프로 360은 뭐냐? 여기서 같은 프로인데 360이라는 이름만 더 붙었잖아요. 이처럼 화면이 360도로 모두 돌아가고 S펜을 지원하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스펙은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S펜을 탑재한 만큼 살짝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작 같은 경우에도 360이 붙은 제품은 화면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소재를 쓰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것처럼 말이죠. 프로세서는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동일하고 내장 그래픽은 인텔의 아이리스 Xe 그래픽은 동일하게 탑재되었습니다. 대신 갤럭시북 2 프로 15.6인치에서는 그 인텔의 아크 그래픽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360은 전 라인업 외장 그래픽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조금 더 즐기려면 360이 아닌 그냥 프로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웹캠이 720p에서 1080p로 증가한 것은 동일하고 65W, 디스플레이 크기 라인업, 스피커 개선 모두 갤럭시북 2 프로와 모두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실버와 그라파이트 색상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달라진 점이라면
아저씨 감성이 나는 버거디 색상이 추가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포트의 구성도 프로와 프로 360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갤럭시북 2 프로가 범위형성이 있다면 갤럭시북 2 프로 360의 경우 대부분 USB Type-C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게는 360의 경우 S펜과 이제 돌아가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소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무게를 비교해보면 프로와 프로 360의 무게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언팩을 보면 공식적으로 이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마 기존과 마찬가지로 프로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을 섞어서 썼고 프로 360은 알루미늄 바디로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아쉬운 점은 S펜을 내장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S펜을 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램의 구성은 8기가, 16기가, 32GB의 구성, 그리고 용량은 256, 512, 1TB SSD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프로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라면 프로 360은 5G 옵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를 보면서 기대되는 점과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기대되는 점이라면 최근 몇 년간 AMD에서 후드를 맞았던 인텔이 조금 이번에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특히 이번 12세대 프로세서의 경우 데스크탑과 마찬가지로 모바일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언팩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최대 1.7배가 더 증가했다 하고, 아마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효율 코어, 고성능 코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번에 특히 기대되는 점은 배터리 타임이 더 길어졌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장 아크 그래픽, 물론 이것은 북2 프로 한정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를 버리고 탑재할 만큼 얼마나 성능이 더 좋아졌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들기도 하고, 게이밍 노트북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이 나와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출시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개선된 마이크, 이번에 양방향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좀 차단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웹캠이 변한 것과 이제 대조를 해보면 화상AI나 이러한 부분에서 좀 크게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피커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서 이것도 기대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AKG와 돌비 애트모스를 기존처럼 지원을 하지만, 기존에는 1.5W 스피커 2개가 탑재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최대 4W, 5W급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조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제가 프로 360을 리뷰하면서 여러가지 삼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써보니까 삼성 갤럭시에 있는 앱들을 모두 이제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마다 각계로 로그인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게 굉장히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갤럭시북 익스피리언스라는 앱이 새롭게 생겼고, 삼성 관련된 앱을 모두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에서 유니버셜 컨트롤과 같은 기능이 삼성에서 이번에 탑재되었더라고요. 이름은 삼성의 멀티 컨트롤인데 마치 애플에 있는 유니버셜 컨트롤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써보고 싶은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많진 않고 딱 한 가지 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부트 프로 시리즈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기존과 동일한 풀 HD 해상도의 AM OLED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이고 왜 별로인가? 요즘 노트북들은 고화소 혹은 고주사율로 가는 것에 비해 삼성은 전작에서 큰 단점으로 지적받은 풀 HD의 AM OLED를 그대로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프로 360을 리뷰하면서도 다른 것은 그나마 다 괜찮은데 풀 HD AM OLED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독성에 있어서 굉장히 별로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갤럭시북 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트북에서도 풀 HD급의 OLED를 탑재하면 가독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갤럭시북에 탑재된 OLED의 경우 서브 픽셀 RGB 방식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윈도우의 클리어 타입 글꼴과 잘 호환이 되지 않고 글자가 뿌옇게 보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보통 OLED를 탑재하게 된다면 이러한 가독성을 해결하기 위해 QHD 혹은 4K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함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북, 그러니까 삼성의 경우 개선 없이 그대로 풀 HD를 탑재했습니다. 그나마 동일한 해상도에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작은 13인치 때는 그나마 이제 픽셀에 대한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 가독성이 괜찮은데, 아마 이제 화면이 더 큰데 해상도는 동일한 15.6인치의 경우 여전히 가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언팩을 다시 보니 그냥 스펙시트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갤럭시북 2 프로의 경우 AM OLED, 갤럭시북 2 프로 360의 경우 슈퍼 AM OLED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전작 대비 밝기가 33% 더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서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탑재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는 점인데, 분명 작년에 이 모델에서 가장 큰 이슈가 가독성 이슈였는데, 희망회로로 돌려보자면 스펙시트에서 알 수 없는 이러한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고 출시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솔직히 있기는 해요. 생각해보니까 가독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 갤럭시북 2 프로가,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가격대도 꽤 높은 편인데 여전히 풀 HD인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출시일의 경우 2022년 3월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하고 4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가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국 가격은 공개되었습니다. 갤럭시북 2 프로의 경우 대략 부가세 포함 약 140만원으로 추정되고, 갤럭시북 2 프로 360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약 165만원에 시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요. 가격에 대한 기준이 13.3인치에 8GB, 256GB의 저장 공간은 모두 동일한데 i5, i7, 그러니까 CPU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노트북에서 성능이 이제 가격에서 가장 큰 이제 영역이기는 한데, 만약 같은 i5로 비교하자면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언박싱 영상을 보니까 박스는 프로와 프로 360이 재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프로를 언박싱 하는데 360 박스처럼 S펜 구멍이 있고 S펜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보니 갤럭시 탭은 충전기를 주진 않는데 갤럭시북은 또 충전기를 주네? 정리를 해보자면 갤럭시북 프로의 경우 5G를 지원하는 옵션이 있고 외장 그래픽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갤럭시북 프로 360의 경우 S펜을 지원하고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며, 아마 무게로 추정해보자면 알루미늄 바디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다 정도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된 건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단점이긴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작년에 이 모델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출시를 한다는 게 매우 아쉽긴 하지만요. 근데 뭐 아직까지 제가 제품을 직접 만져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펙시트로만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해보자고요. 아무튼 이제 국산 노트북을 염두에 두셨다면 이제 이러한 삼성의 갤럭시북 시리즈 그리고 LG의 그램 시리즈를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갤럭시북 사전 예약이 3월 18일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듣기로 LG 그램에 대한 사전 예약도 좀 더 앞당겨져서 이제 3월 말쯤에 시작될 것이라는 이제 꿈에서 듣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간격, 길어야 1주에서 2주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제 노트북을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니까 LG에서 나오는 그램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제품을 구입할지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확실히 이렇게 여러 제조사가 경쟁을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램이 이 경량화 노트북 시장에서 독주할 때 발해를 심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도 안 고쳐주던 게 갤럭시북이 점점 더 판매량이 높아지니까 작년에 이 발열에 대한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고 상품성의 개선이 많이 된 것처럼, 만약 이번에 그램도 크게 또 변해서 이제 판매량이 더 높아진다면 이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는 진짜 해상도는 올려줘야 된다 진짜.